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예상했던 것처럼 오늘 시장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따라서 또 코스닥도 나란히 급등하며 양시장에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고요. 또 반가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는 무려 9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장 지금 빠져나가는 게 맞는 걸까? 외인 기관의 매수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걸까? 저희가 또 판단에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애프터마켓에서 볼 텐데요. 일단 반도체 투톱은 아쉽게도 애프터마켓에서 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3%대 그리고 5%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정규장 낮 시간대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상승분의 반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ADR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6%대 급락을 좀 맞고 있어서요. 내일장 다시 한번 또 반락이 나올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SK 스퀘어가 이 중에서 가장 상승률 높게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일단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요. LNF 같은 종목들 2분기에도 호실적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노이즈를 좀 지워가는 걸까요? 1%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 로봇주도 오늘 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도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률 상위를 보면 그동안 좀 못 봤던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27%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오늘 사실은 반도체 투톱도 강했지만 소보장단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전공정에 들어가는 이 웨이퍼에 대한 수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장률도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한 20% 넘게 급등할 거다라고 이 반도체 장비 협회에서 또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좀 하반기에는 수주가 계속 좀 실릴 예정이다 보니까 소보장에 대한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점 확인이 됩니다. 오늘도 기판 쪽 가장 강했는데요. 코리아 서킷도 13%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HLB 그룹주가 눈에 띕니다. 줄줄이 좀 상한가를 갔어요. 이 FDA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HLB의 간한 신약 리보세라닙이 FDA를 통과하지 못했던 그런 불필요 충족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그룹주가 같이 강했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큐리오시스 같은 이 바이오 기업들도 호재를 내놓았습니다. 원래는 호재가 나와도 주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호재 슬슬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닥이 다시 상승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도 이번 달에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절망적이죠. 다만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를 아직은 조금은 갖고 있기에 제가 아직 홀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추가 매수했던 분량을 한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고요. 지금 포트 전체 수익은 삼성전자 덕분에 7%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정규장에서 좋았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대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7만 3,500원 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다음은 대한전선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도 좀 좋은 전선주를 골랐어야 됐는데 반등이 좀 미미한 전선주를 골랐습니다. 26,650원 어제 저점 나왔고 오늘은 좀 반등했는데요. 다시 좀 3만 원대, 4만 원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저의 시선 확인하시죠. 반등의 서막일까? 일단 지금 환율도 좀 안정화를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환율 안정, 전쟁 리스크는 좀 있지만 거기다가 CPI까지 어제 좀 잘 나왔고 여러 가지 이 재료들을 조합해 봤을 때 지금이 좀 반등의 서막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시기인가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반등장이었습니다. 정말 반등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또 기쁘네요.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장 또 하루 만에 반락을 하게 될지 가장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기대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오늘도 자세한 전략 이 두 분과 세워볼게요. 서재훈, 김진반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반등은 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투톱이 밀리다 보니까 슬슬 또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1.5%대로 하락세 걷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선, 서재훈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 포트 안에서 지금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원전선을 살 걸 대한전선을 사버렸는데요. 오늘 가온전선도 SK 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공개가 됐었는데 대한전선도 어떤 큰 이슈가 좀 조만간 나와줄까요? 지금 자리 대응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대원전선보다는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60%나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실적에 문제가 없는 종목이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무너지면서 동반해서 많이 고점 대비해서 60%나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한 매도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제 지금은 오히려 반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는 자리지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대원전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는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원전선이 더 좋은 종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가온전선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듯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차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온전선처럼 뭔가 호재가 나오기 좀 기다리면서 전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으로도 긍정적인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추가적인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든 많은 게 일단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서도 뭔가 전원 쪽에서도 충분히 수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부각이 안 된 것뿐이지 충분히 정책적인 호재,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한전도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손절을 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 홀딩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선주들이 계속 이슈를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차례도 곧 오기를 조금 기다리면서 홀딩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엔 김진만 위원님께 이제 그 코스피를 포함한 반도체 쪽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투톱과 소부장이 좀 같이 올랐고 소부장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호실적을 알리면서 실적에 대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상한가까지 터치했을 정도로 강한 흐름이었는데 애프터에서 좀 투톱이 밀린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 그 미국 선물 시장에서 하이닉스 ADR이 계속 급락하고 있는 것도 조금 찝찝하긴 한데요. 최근에 그 환율도 좀 안정화를 되찾고 있잖아요. 그 기업 쪽에서 그 환전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계속 달러를 매도하고 있어서 환율이 계속 안정화를 되찾고 있다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겠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시장에 다시 계속 들어온다면 반도체 쪽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사실 나쁜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았던 수많은 호재들을 뒤로하고 악재들만 먼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쪽도 많이 밀렸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이제 사실 5%의 이제 대체 거래소 쪽 마무리가 하이닉스가 5% 이제 정도로 이제 상승한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장중에 나왔던 여러 이슈들을 뒤로한 채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이제 하이닉스의 파업 관련된 일부 이슈에 더해서 트럼프의 또 한 번 이란 관련된 공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대체 거래소에 밀렸지만 대체 거래소는 말 그대로 그냥 대체 거래소니까 또 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의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게 됐었는데 이제 어제자료에서 외신 기사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빅테크들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타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즉 현금의 무한 동력입니다. 이제 빅테크들은 돈을 쓰고 그 돈을 다시
받은 이제 반도체 칩메이커들이 다시 투자를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빅테크들의 현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이야기지만 사이클 자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을 뒤로 한 채 호재와 악재는 한 장 차이다. 즉 사실 호재성 기사가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은 호재성 기사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 아까 초반에 이제 앵커님이 브리핑에서 호재들이 하나씩 반영이 되는 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이야기지만 호재성 이슈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어제 나왔던 한미반도체 실적과 오늘 이제 나온 ASML의 실적을 봤었을 때 전공정 장비주들이 이렇게 가이던스가 훌륭하다라고 하면은 뒤이어서 소부장들의 사이클도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SML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좀 특수한 장비들을 다루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보통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제시되어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이제 증설 사이클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익 개선과 추가적인 증설 사이클의 수혜를 소부장들은 증설 사이클의 수혜를 입게 되면서 둘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사이클이 드디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은 마무리가 되고 수급도 꼬임이 해결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혹은 이제 지금도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공략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재가 좀 제대로 이제 반응을 하는 시장이 왔으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이제 7월에 급락이 계속 나왔던 시기에는 호재는 반영되지 않고 조그만 악재가 굉장히 크게 시장에 좀 반영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슬슬 좋은 소식들이 시장에 나오길 기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의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제 반도체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김진만 위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서재용 위원님께서는 관심 섹터를 신재생 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재생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풍력을 지어야 된다. 오늘 또 태양광 단지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만큼 지금 전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정부 R&D, 정부 투자 이런 얘기 나오면 현실적으로 신재생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시계적으로 좀 멀지라도 지금 당장 주가에는 좀 좋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전력기기, 그다음에 연료전지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력기기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그래도 반등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삼전닉스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도 이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또 서남권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건설에 대한 부분, 여기서 가장 부족한 게 물과 이제 전력이기 때문에 그런 전력에 대한 부분 정부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SMR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대부분의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비중이 증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태양광, 풍력 쪽에 좀 관심을 일단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먼저 집중이 되고 있는 미국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목이 전력기기 그다음에 메모리 쪽의 병목이 심하지만 결국에는 끝에는 전력에 대한 부분이 병목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전력 관련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전력에 대한 대체 에너지단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재생이 좀 좋은 분위기를 휩쓸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SK 이터닉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랠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잠시 뒤 종목으로 확인해 보고요. 다음은 김진만 위원님도 약간 좀 이런 신재생 쪽으로 들고 와 주셨어요. SOFC 연료 전지 섹터를 선택해 주셨는데 SOFC도 오늘 종목들 반등 강했습니다. 이들도 주가가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주가가 좀 빠졌었던 터라 가격적인 매력도가 또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포인트를 좀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 분기에 블룸에너지 실적을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연료전지 섹터를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곳에 또 3개월이 지나서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블룸에너지 실적은 7월 28일이죠. 26일이었는데 28일이 좀 살짝 헷갈리는데 일단 다 7월 후반대에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블룸에너지가 최근에 국내 업체들에게 계속적으로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진 시스템이 블룸에너지랑 관련된 수주를 따냈고요. 뭐 코세스라든지 비나텍 같은 기업들 즉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계약으로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블룸에너지랑 매출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며칠 사이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호재성 이슈에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그동안 이제 밀렸던 호재성 이슈에 대해서 다시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이야기지만 블룸에너지향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 이전에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블룸에너지 CEO가 계속적으로 지금 긍정의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때 우리만큼 가장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업체는 없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너무나 이제 자신 있는 가이던스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룸에너지 실적은 굉장히 좋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전략처럼 이 전부터 해서 수급들이 조금씩 동반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이제 이전에는 완전히 뜬 구름 혹은 이제 완전한 기대감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실적이 동반이 되면서 수주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포착이 돼서 국내 밸류체인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예전에 비나텍 혹은 이제 뭐 두산퓨얼셀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상단에 있었을 때 있었던 주가는 굉장히 부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대다수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고 하면 이전에 거품 낀 이전 가격대라서 그렇게 부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연료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신재생 에너지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들 이제 실제로 하반기 완공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료전지 관심 가져보자. 결국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동일하죠.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덕분에 이제 이러한 섹터들을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AS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재용 의원님 포트 오랜만에 볼게요. LG전자 저희가 그 상승률 1등 기록하고 있는데 7월 초반에 좀 다시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움직임 슬슬 나와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최근 또 급등세 강한 한국콜마가 49.7%로 두 달 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신고가 도전 가능할지 볼게요. 한국콜마 제가 다시 신고가 도전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의외로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티고 있고 아직도 실적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네. 실적 플레이가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지금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는 좋았기 때문에 선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머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정규장에서는 뭐 0.8% 상승으로 끝났지만 또 넥스트트레이드에서는 반대로 한 3%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만약에 어닝 발표하기 전에 일단은 주가가 먼저 반응이 된다, 선반영이 된다,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은 세론에 대한 부분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 상향을 했었던 1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 일단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만 원 목표가 보고 대응해보자. 예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LG전자고요. 저희 4월 8일 공략 당시에는 이제 최고점 기준 274% 상승 기록했었고 이제 젠슨왕이 한국을 떠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물량 계속 나왔습니다. LG전자는 7월 8일에 한번 또 다시 보자라고 이제 공략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 정말 완만하게 되돌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위로 활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기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번 젠슨왕 그때 테마로 편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로봇주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이런 성장주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현대모비스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LG전자가 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런 차트를 좀 만들면서 비슷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도 LG전자, 현대모비스 이런 강한 종목들, 예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그리고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만 위원님의 포트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좀 반도체 소부장이 다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소부장 종목들이 자리를 강하게 차지하고 있네요. KC텍과 태성, 제주반도체까지 세 종목 차지하고 있고요. 이 화면에는 없는 나도 반도체 소부장이다, 나도 탑5 가겠다라고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종목이 한양 ENG입니다. 저희 단기간 안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었고 한양 ENG도 계속 그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파는 이런 박스 플레이도 좀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시 매수해도 좋을까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박스권이 뚫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클린룸 팹 관련돼서 지금 공사들이 정말로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해 본 결과 클린룸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집행이 돼 있는 상황에서 클린룸 업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익 개선세가 가장 이제 많이 되고 있는 쪽이 이제 뭐 한양 ENG와 뭐 세부 MEC 이렇게 두 종목인데 세부 MEC의 거래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코스닥 수급들이 지금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양 ENG가 갖고 있는 매력도 이익 개선세도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실제로 팹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한양 ENG가 가장 원했던 그런 바인데 심지어 또 이런 사이클 또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스권을 하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21선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잠정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확정 실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소부장 쪽은 지금 이제 시가총액 큰 상위권 종목군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단독 보도로 용인 기흥에 디램 공장 짓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한양 ENG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네, 사실 뭐 당장의 이익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미래의 이익을 가져와서 주가에 반영시키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펩 자체의 사이클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네. 수혜를 받는 업체들은 정말 확실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이익 개선세가 도는 기업들이고 아닌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클린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당연히 클린룸 종목들이 좋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개선 사이클이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정보를 얻었고요. 다음은 PSK 홀딩스입니다. 이쪽도 장비주죠. 자, 오늘 8% 급등했고 오늘만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이 좀 하락할 때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5거래일 연속 양봉을 켜주고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PSK와 PSK 홀딩스 두 종목이 있는데 PSK는 전공정이고요. PSK 홀딩스는 후공정인데 내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PSK 홀딩스의 고객사인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청 잘 나올 겁니다. 이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그 파급력 자체가 뭐 생각보다 국내에 영향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반도체 시장에 계속적으로 악재만 아니라면이라는 그런 화두를 계속적으로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TSMC가 일반적으로 증설을 시작하게 됐었을 때 PSK 홀딩스가 받는 여러 가지 베네핏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K는 오늘 빠졌고 PSK 홀딩스가 오늘 올라갔던 이유도 내일 TSMC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그다음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결국에는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벌 건데 내일 당장에 붙어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시초가 때 만약에 조금 밀리게 돼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 내일 단기로도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고요. 중장기 매매를 하실 때도 PSK와 PSK 홀딩스만큼 이렇게 이익 개선세를 보여주는 성장성이 있는 확장성이 있는 종목은 많이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상단에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체력들 가진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출렁임이 많기는 한데요. 이제 실적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확실하다 보니까 주가도 금방금방 또 회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소부장 종목들 알아봤고요. 서재웅 위원님께서 오늘 신재생 좀 골라주셨잖아요. 대장주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신재생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료 전지부터 해서 해상 풍력, 육상 풍력, 태양광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도 매출액이 2,200억 정도 추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SK 이제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최대, 공급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육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원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풍력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해상 풍력 쪽을 좀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구럽동, 인천의 이제 구럽동 해상 풍력 그리고 포항 죽장에 이쪽은 이제 육상 풍력에 대한 부분, 이제 27년도부터 매출에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년도에는 또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 솔라닉스 쪽에서 매출이 올해도 발생을 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생 쪽 디벨로퍼로서의 어떻게 보면 위상이 앞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SK그룹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이쪽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SK 이터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일 때 대장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그런 태양광 종목들도 움직였지만 사실상 SK 이터닉스가 가장 거래량 면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신재생 에너지가 좀 좋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근처인 69,000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7,8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목표가 69,800원, 69,000원 제시해 주셨고 SK 이터닉스 최근 흐름 좋습니다. 다음은 김재만 위원님의 종목이네요. 한번 저희가 수익 챙겼던 거네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이제 블룸 에너지양 밸류체인의 최전선에 있는 비나텍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비나텍 최근에 두 건의 이제 공시가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양 커패시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양 380억 규모의 데이터 센터 커패시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원래 비나텍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보여지는 수주 잔고가 적은데 기대감만 컸다라는 게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좀 주가의 상승 제한할 수 있을 만한 요소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 실제로 공시로 나오게 되면서 기술력이 확실히 입증이 되었고요. 실제로 계약 공시의 기간이 굉장히 짧기, 즉 납기가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좀 베니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비나텍을 코멘트할 때 시가총액 1조 2천억 정도까지는 가도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업이 1조 2천억을 찍고 지금 다시 4천억대 중반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블룸 에너지양 기대값은 높은 상황에서 관련돼서 시장이 안정화가 됐었을 때 시장은 또 이런 쪽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사실 실적주는 아닙니다. 이 베트남 공장 화재로 인해서 올해 실적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하향이 돼서 실적 발표 이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사이까지 공백 기간에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즐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블룸에너지랑 관련된 밸류체인은 최전선에 있는 비나텍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손절가로는 6만 4천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다만 지금 사실 위치가 그렇게 매력적인 안정적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하방 지지를 좀 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 구간이 현재 라인에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은 좀 15만 원까지 열려놨으니까 손절은 짧게 상승 좀 이제 수익을 좀 길게 보실 분들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력적인 구간까지 도달했다. 주가에 대한 매력도를 언급해 주셨고요. 블룸에너지와 같이 반등 가능할지 비나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고요. 사실 어제 송필호 의원님 종목 제가 사겠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못 샀습니다. 네, 그래서 뉴파워 플라즈마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플라즈마 이 장비가 최근에 그 초미세화 공정에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기업이 이제 플라즈마 장비에 들어가는 이 모듈을 또 공급하는 업체여서 네,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 매수를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재원 의원이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솔직히 대장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좀 추구를 한다면 그러면 좀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대장주부터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발 질문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개인분들이 아무래도 손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너튜브나 이런 데서도 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단톡방, 무료 단톡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매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생각하는 그런 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서 같이 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마스터 클래스 시간 임광빈 위원님 대기하고 계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시선강탈의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저는 임광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와 삼성전기까지 우리 코스피의 탑4 AI 관련된 탑4 기업들이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많은 투자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식이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안고 계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방송하면서 시청자님들께 여쭤봤거든요. 지금 주시장 오늘 이제 오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숨 좀 쉬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시고요.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제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때로는 내일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런 이제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30% 빠졌죠. 고점 대비. 지금 이제 지수가 30% 빠지고 주도주들도 30% 빠지고 좀 많게 빠진 주식들은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나면 이게 이제
본전이 올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수익은 둘째치고 본전이 왔으면 좋겠고 또 손실이 좀 줄어들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식을 새롭게 매수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으시고 두려움이 드시죠. 자, 근데 이러한 딱 시점에 이런 딱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시점에 시장에서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들과 함께 증시가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요. 일단 지수가 빠질 만큼 매를 다 맞았어요. 더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진 만큼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반등을 되게 빠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 떨어졌었을 때의 하락한 그 계좌는 가짜 하락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자리에서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7,300입니다. 7,3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빠릅니다. 어제는 이제 6,800에서 오늘까지 해서 7,300 가까이 또 반등이 나온 주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도체와 전력전선 두 가지 섹터를 보는 건데요. 그 안에서 반도체가 아닌 전력전선 소형 주식들을 좀 먼저 볼게요. 선도전기와 KBI 메탈 그리고 제가 지난번 월요일 방송 통해서 대원전선이라는 주식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선도전기는 여기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속보가 나가죠. 6월달 PPI인데 5.5%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사실 6월 달에 물가는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 이미 국제유가가 6월 달에는 20%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7월 달에 유가가 바닥에서 지금 또 15%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8월 달에 갔었을 때 물가가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PPI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기 화면 봐주세요. 자, 선도전기입니다. 선도전기가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죠. 제가 공약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자리인데요. 자, 선도전기 보시게 되면요. 7월 달에 들어와서 양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3개가 나올 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한가를 다는 건 이날인데 상한가를 전부 다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선도전기는 뭔가 전력전선 쪽에 조금만 호재가 나오게 되면 또 수급이 형성되면 전력전선 기업들 중에서 지금 넘버원으로 바로 이제 치고 달리는 주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목표가 8,000원 말씀드렸지만 일단 6,000원 넘어간지 지켜보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원전선입니다. 자, 대원전선은 월요일날 공략주입니다. 대원전선은 엄청 세죠. 대원전선 왜 세냐면 최대 주주가요. 최근에 여기도 자, 화면 보세요. 자,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이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 9,000원에서 10,000원 되는 지점, 그리고 이제 이 지점이 한 8,000원대에서 또 한 11,000원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최대 주주가 최근에 60만 주를 넘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장내 매수로요. 이 대원전선의 최대 주주가 갑도물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대원전선 주식을 거의 현금으로 100억 가까이를 최근에 주식을 매수합니다. 수주가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원전선이 최근에 가장 센 이유는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해서요.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한다는 건 지금의 10,000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66만 주 정도를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공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대원전선은 자, 제가 14,000원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14,000원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이에요. 근데 1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자, 5월 달에 고점이었던 18,000원까지 수직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선도전기, KBI 메탈, 대원전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딱 드실 거예요. 대한전선은요?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의 시장의 상황은 그동안 대형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뭔가의 이제 매물벽과 심리적인 것들이 무너졌을 때는 일단 가벼운 주식 먼저 움직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이닉스 같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식들이 대형주에 몇 종목 있지만 또 테마주 단에서 움직일 때는 가벼운 주식들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정말 중요한 화면입니다. 오늘 주시장이 크게 올랐던 이유는 바로 수급에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월요일 날 주시장 기억나시나요? 월요일 날 주시장에서 악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없었어요. 호재만 가득했어요. 미국의 SK 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하고 나서 급등했죠. 근데 월요일 날 한국 시장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급락했습니다. 그날 코스피에 개인이 4조 원을 순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해요. 자, 근데 어제 오후부터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어제 월요일 날 하락하고 어제 아침까지 주식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난 게 외국인 기관이 개인의 매도를 흡수한 겁니다. 이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있다가 수급 보겠지만, 자, 저기로 갈까요? 네, 수급. 자, 여러분 지금 이걸 기억해 주세요. 개인이 매도한다. 개인이 매도할 때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일장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도 크게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의 주식과 지수가 하락할 때 테마주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지수가 하락할 때 테마주 주식들은 뭐 상한가를 가고 엄청난 지금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다시 한 번 더 똑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크게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일장 공략주로서 대형주와 소형주를 나눴는데, 자, 이 대형주는 어떤 주식들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반등장에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눈에 띈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공통점은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이 AI 반도체, ETF도 AI 반도체 쪽이 수급이 많죠. 그러니까 ETF 자금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형주 안에서는 자, 선도전기가 지금 2개 들어갔는데 선도전기, KY메탈, 대원전선, 전력전선 기업들 이 2개는 눈에 띈 대형주, 소형주 안에서 이 두 섹터는 지수가 상승할 때 올라가는 주식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 가지 현재 국제유가가 80불을 넘어가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보다 더 나아가서 이란에서 보복성으로 이제는 홍해 쪽의 바다를 차단하려고 하는 군사적 움직임을 내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홍해 쪽이 만약에 막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이 홍해 바다에서 시작이 돼요. 거기가 이제 막히겠죠.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닷길은 수에즈 운하 있죠. 수에즈 운하가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홍해 바다 쪽에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기가 어렵게 돼요. 이렇게 되면 희망봉을 돌아가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도 막혀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의주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이란 쪽에서 홍해 바다 쪽을 막는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밑에 유가 상승 관련해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또 중앙에너비스나 에스테스 그린로지스 같은 물류 관련된 주식들, 유가 관련된 주식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SK 하이닉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자, 화면 보세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오늘 SK 하이닉스의 수급입니다. 자, 이 수급을 제가 조금 더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수급 화면입니다. 수량 기준이고요. 어제 SK 하이닉스 상승했죠.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승할 때 개인은 매도하고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매수합니다.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급락했습니다. 개인이 대량 매수하죠.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량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700만 주 매도했어요. 왜 어제 700만 주 매도를 하셨을까? 이날 밤에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군사 충돌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가 이란 쪽을 이제 봉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계속 악재가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나스닥 관련해서 반도체 주식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식으로 매도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난주에는 이제 신용잔고가 대략 한 37조 원 정도 됐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월요일자 신용잔고가 34조 원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신용이 10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9,000포인트에서 7,500포인트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6,800포인트 정도에서 대량 매도가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또 지금 매도가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하셨어요. 이런 걸 고려하시게 되면 이 시점은 매도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팔면 주식이 반등한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광빈의 시선 강타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팔면요, 매도하는 순간 외국인 기관이 사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요. 그러면 언제 주가가 올라가냐고요?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이제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변동성은 내일도 이어질 겁니다. 자, 내일 주식이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어제도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하이닉스 200만 원께 썼을 때 많은 분들께서 두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하이닉스가 이 바닥에서 오늘까지 반등한 게 30%입니다. 여기서 누가 팔았다고요?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셨다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이렇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내일은 다시 한 번 더 주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만 흔들릴 때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주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 SK하이닉스. 만약에 내일 SK스퀘어가 장중에 5% 이상 떨어진다면 먼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주식을 매수할 자금이 없다 하신 분들은 버티세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SK스퀘어 이 주식들은 버티세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저평가입니다.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이 대형주를 매수하시고 대형주 매수할 때는 장중에 주식이 5% 이상 떨어졌었을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SK스퀘어 1차 목표가는요 200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어제의 저점인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 클래스 통해서 강의 잘 들었고요. 또 추가적인 강의 혹은 정보 듣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저녁 10시와 내일 아침에 장중 공개 방송 있습니다. 개인이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랐어요. 또 이제 주식이 오르게 되면 또 다시 한 번 더 개인이 매수하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외국인 기관의 매도는 소나기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꼭 들어오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요. 개인이 팔면 외인 기관이 매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이후 또 유튜브와 MTNW를 통해서 제가 추가적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에 임광빈 무료 공개 방송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내일 아침 16일입니다. 7시 5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입니다. 8시 대체거래소부터 3시 반까지 장 마감 때까지 제가 공개 방송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 선택은 어제 못 샀던 뉴파워 플라즈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